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주식들이 우려가 나와가지고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럴 때는 보통 뉴스가 나쁘게 나와요. 막 팔아라, 막 굉장히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차라리 이때 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뉴스랑 반대로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사례가 2차 전지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망한 산업인 게 맞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흔들리고 약간의 사이클을 줍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오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반도체가 무너지니까 오히려 2차 전지가 또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1차 고점이 2020년 8월에 있었어요. 그때 보면 주가가 거의 50만원도 안 되던 주가가 갑자기 80만원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 8월에 깜짝 놀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100만원 가는 줄 알고 샀는데 다시 60만원으로 뚝 떨어져요. 굉장히 실망했죠. 그러다가 다시 100만원을 넘겨버리면서 그때 팔았던 사람들을 휘저어버리죠. 그 당시 때 뉴스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 8월 뉴스를 보면은 그때 뭐 2차 전지를 많이 사람들이 사고 있다. 2차 전지 시대가 열렸다. 뭐 LG화학에 주목해야 된다. 뭐 배터리 기업들 다 주목해라. 막 이러고, 당시에 8월 달에 뉴스 보면 1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100만 원은 그냥 간다. 뭐 이런 뉴스들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수급도 보면은 어땠었냐면, 당시 그 뉴스가 나오던 시절만 해도 수급이 뭐 그냥 괜찮았었어요. 그저 괜찮았습니다. 그냥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그냥 뭐 사고 팔고 하다가 8월 말쯤 됐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죠.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마지막에 주식을 피니쉬로 올려버립니다. 아주 그냥 확 보내버렸죠. 그때가 아마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잔뜩 있을 때 주가도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알다시피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 그때 한 80만원 사셨던 분들이 60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30% 정도는 손실을 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2차 고점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면요. 2021년 1월에서 2월달 한 달 정도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때 하면 또 어떻게 되냐, 뉴스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에는 130만원 간다. 목표 주가 133만원이다. 외국인들이 지금 막 사들이고 있다. 많이 사들이고 있다. 삼성 SDI도 100만원 갈 거고, LG와 130만원 가는 거고, 2차 전지만 둘이서 엄청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지금 LG화학 100만원 넘었으니까 이제 뭐 바이든의 블루 웨이브 타고 이제는 뭐 125만원 간다. 이런 뉴스들로 도배가 됐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뉴스는 오히려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뉴스가 미래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응원단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지금 추세를 봤을 때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냥 뉴스의 역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수급 상황은 어떠냐면 좀 상반됐었어요. 외국인들은 1월 20일까지 계속 순매수를 해줬었는데, 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순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 반응을 냈던 것들, 막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것들은 오히려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목표 주가는 굉장히 올려주면서 자신들은 한 달 내내 순매도 행렬을 벌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뭔가 상황이 안 맞죠? 의심해야 됩니다. 2월 초 때만 봐도요, 나중에는 이제 순매도를 받기 시작해요. 언제부터였냐면 한 2월 6일부터, 그때부터 기관 외국인이 순매도를 때려버리니까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때 100만원 넘었던 주가가 70만원 초반대까지 무너졌으니까 거의 30% 가까이 또 떨어졌다 볼 수 있죠. 그러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도 1차 고점, 8월달 고점에서 샀다가 저점에서 팔고, 다시 고점에서 샀다가 저점에서 팔면은 30%씩 두 번 정도의 손실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었으면 돈 벌 것도 돈을 잃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계속 주변에서, 언론에서 여론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다시 보면은 계속 하락했었습니다. 고점도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이평선이라 그러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한 군데 모이기 시작하다가 골든 크로스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터지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어떤 게 발생하냐면 보통 정별이 나오겠죠. 지금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니까는 뉴스랑 수급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이 또 3차 고점으로 가는 건지 좀 봐야 되는데, 뉴스는 또 좋게 말을 해줍니다.
외국인이 이제 2차 전지주를 샀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프로테라랑 배터리 했다는 얘기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직은 긍정적인 뉴스가 약간 시작되는 느낌. 저번처럼 150만 원 간다, 뭐 한다, 아직 그런 뉴스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면 조금 더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수급상으로 보면 또 재밌습니다. 외국인들은요, 2달째 지금 벌써 LG화학을 순매수하고 있었고요. 기관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뭐 한쪽은 계속 팔고 있고 한쪽은 계속 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이서 순매수로 전환되는 구간이 있죠. 그때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의 키포인트는 기관이 순매수세로 전환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호흡을 길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산업의 성장성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가는 벌써 30%씩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 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2020년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의 2021년 1분기, 2분기, 5분기 동안 매출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4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5분기 만에. 순이익도 4배가 상승을 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그럼 당연히 주가도 3배 정도 상승한 게 이해가 되죠. 지금 1년 동안 3배 올랐거든요. 그럼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어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PER이 16배입니다. 그러면 경쟁자 중에서 닝더스다이랑 비아디를 봤을 때 닝더스다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한 3배 좀 넘게 올랐죠. 그런데 PER이 169배입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4배 정도 올랐어요. 4배 정도 올랐는데 PER이 195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LG화학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 아닐까. 그러면 지금 추세대로 보면은 괜찮네. 경쟁사 대비 저평가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뭘 보셔야 되냐면은 수급을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5년치의 수급을 봤을 때 전기차용 배터리 수급은 계속 날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20년 대비 2025년 5년 만에 수급이 4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은 따라갈 수 있느냐? 4배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캐파상으로. 그러면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느냐?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반기 점유율이 2위였습니다. 24.5%. 근데 7월 19일 날 나온 리서치를 봤을 때는 28.7%로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위와 2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중국 내에서는 닝더스다이가 압도적이지만 중국 밖에서는 LG화학이 더 압도적입니다. 세계 1위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다라고 하면 길게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투자에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을 그대로 반도체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작년 말에서 1월 달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좀 주저앉았습니다. 수급도 별로 안 좋아요. 수급도 보면은 2달 동안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벌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달 동안 순매도세예요. 외국인들이. 결국은 범인은 외국인들이라 볼 수 있는데, 뭐 딱히 기관들이 막 도와주고 있는 형국도 아니에요. 그냥 뭐 기관은 수급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외국인은 정말 열심히 팔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좀 무너졌어요. 특히 지금 PC 쪽 D램 가격이, 현물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었고, 플래시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많이 떨어졌다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도 영향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뭐 여기서 보면은 뭐 SLC라든가 MLC라든가 뭐 TLC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MLC 가격을 기준으로 많이 잡고 있고요. 그냥 SLC보다는 MLC보다는 TLC가 조금 더 느리다.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중간적인 MLC를 좀 기준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SLC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지만 MLC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별로 안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약간 부품에 따라서 가격 차가 좀 다르게 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떨어진 거냐라고 했을 때 8기가 DDR4 현물 가격이랑 지금 고정 거래 가격의 어떤 가격 차를 봤을 때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옛날에 장기 물량으로 계약한 고정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별로 시세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벌어졌던 때가 언제냐면 2018년대 미중 무역 분쟁 벌어졌을 때 그때 한번 역전 현상이 났었고, 그때 이제 가격이 1년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금리 발작 같이 이것도 1년 내내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봤을 때 2017년 대비 지금 가격이 비싸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바닥을 지나서 올라가는 시점으로 보여지는데 벌써 하락한다고? 라고 보기에는 조금 가격차가 심하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왜 떨어졌나 알아봤더니 특정 모듈 회사가 마이크론사에서 사간 디램 가격을 지금 저가에 매도 중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디램 업체들 보면은 이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떤 재고가 많은 상태에서 뭐 무너지면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재고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 맞아? 라고 의심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 떨어진 거는 PC용 디램이라던가 뭐 낸드 이런 쪽인데, 그래도 PC용 디램 가격 가지고 좀 이러기에는 이제 주력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뭐 노트북 시대라고 보기보다는 스마트폰 시대라던가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거 가지고 막 다 흔들기에는 2017년대 시절을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왜 이런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고개를 들어서 정치를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바이든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약간의 좀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와의 전쟁을 선언했어요, 바이든이. 약값이랑도 인플레 전쟁을 선언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애플, 구글에 대한 규제 법안도 발의를 했고요. 유가에 대해서 좀 증산하라 그래가지고 유가도 지금 막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주요 경제단체들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관세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의 목표는 바이든이 어떻게 인플레를 잡을 것이냐, 이게 중점일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순수 인프라 1조 달러 예산 합의안을 통과하고 났긴 했는데 지금 못했어요. 원래는 4조짜리였는데. 그래서 3조 5천억짜리 사회적 인적 인프라 예산을 우회로라도 좀 처리하고 싶어서 좀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처리했을 때 뭐가 되냐면 인플레의 주범으로 찍힌다는 거죠. 하자마자 인플레 지수들이 막 높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한마디로 바이든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프라 추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테이퍼링 하면서 이걸 투입하면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가를 잡아야 돼요. 물가를 잡아놓고 추가 예산 투입을 해서 경제를 살린 다음에 나는 공약을 성공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테이퍼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가격도 하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면은 메모리 회사가 3개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 SK, 마이크론이 3개인데 이 3개 회사가 예전에 담합으로 한번 혼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3개 회사를 흔드는 거예요. 가장 지금 메모리를 크게 지금 수요를 하는 곳들이 어떠냐면 이제 뭐 클라우드 서버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좀 있으면 인프라 딜이 나오고 막 이런 추가가 나올 텐데, 그러면 앞으로 서버를 크게 확장도 해야 되고 수요가 늘어나는데 본인들이 메모리 가격을 비싸게 사주면은 별로라는 거죠.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좀 가격이 올라가려고 할 때 이때 한번 싹을 한번 자르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본인들이 약간 재고랑 공급을 살짝 흔들면서 판을 흔들어가지고 메모리 가격을 떨어뜨리고 나서 그때 대량 주문을 해서 본인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익을 내려는 게 아닌가, 고정 가격을 맞추려는 게 아닌가, 요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버 업체들의 단합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보고 싶지만 뭐 물증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될 거고요. 어쨌든 개인적인 결론을 치자면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자, 그래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5년짜리 역사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는 2016년에서 17년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보통 보면은 주가가 오르고 나서 1년 뒤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다 주가가 실적보다 1년 더 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년 먼저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실제로 2021년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2020년에 주가가 먼저 올랐죠.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3년에서 4년의 사이클이 있어요. 보통 한 6, 7분기 정도는 좋고
다시 또 6, 7분기 정도 안 좋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시간차 때문에 이 퍼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퍼가 오히려 낮을 때 주가가 박살나 있고 퍼가 높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좀 안 맞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한 2017년 수준이기 때문에 허리 정도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닉스도 뭐 삼성전자랑 차트가 비슷합니다. 다만 변동성이 더 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삼성전자는 하고 있는 사업부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올인한 회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최대 4배가 올랐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최대 6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반도체 주식을 사서 돈을 더 크게 벌고 싶다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하겠죠. 하이닉스도 PER과 순이익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한 2017년 정도 수준에 준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러면 사이클 상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상황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호황이 와야 정상이거든요. 단순하게 사이클 상으로만 보자면은.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인도 쪽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도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사업이고,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다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뭐 2차전지 배터리만큼 폭발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그래도 전도 유망한 산업이긴 합니다. 그러면 사이클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인도 쪽에서 지금 스마트폰 수요가 잠시 주춤했던 것들, 그리고 미국이라던가 지금 전 세계가 델타 변이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잠시 조금 경제가 침체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약간 반영돼서 일시적으로 정체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들 가지고 뭐 일시적인 거기니까 무조건 이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2차전지라던가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보통 언론에서 굉장히 두렵게 말했을 때가 오히려 위기가 아니었을 때도 있더라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정리한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욕심을 한번 내보고요. 남들이 욕심을 낼 때 오히려 거꾸로 두려움을 내보는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 말은 제가 했던 말이 아니고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는 대중과 거꾸로 간다라는 점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